이번 영상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서류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편하게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이라는 역지사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심사위원으로 빙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번쯤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사업계획서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아이템의 참신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최근 4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 로봇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 이러한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이에 대한 아이템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투자자 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속성 또한 이런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내 아이템이 이러한 속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기술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이 아이템이 고객들에게 들어갔을 때 고객들의 기존 상황과 그리고 이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제 프리미엄 강아지 간식 제조 및 판매 이런 창업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다면 심사위원분들은 거의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광탈하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이건 별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선호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이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디벨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속성을 굳이 바꾸지 않고도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영역에 충분히 부합되는 아이템으로 디벨롭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개발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즉 반려견의 생애 주기 및 질병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메디푸드 정기구독 서비스. 똑같은 이런 펫푸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거지만 이처럼 기술 요소가 가미되고 그리고 최근 4차 산업 기반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 요소가 가미된 아이템으로 디벨롭 시켜줄 수 있다면 심사위원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첫 장에 이 창업 아이템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창업 아이템명에서부터 심사위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업 아이템명을 통해서 누구의 문제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기존 방식보다 어떠한 기술로 얼마나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매력적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이거를 사업계획서 본문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즉 찾고 싶어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 명에서부터 먼저 제시를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의 본문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 명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기존의 어떤 방식 또는 경쟁사보다 어떠한 기술로 얼마나 더 잘 해결해주는 무슨 솔루션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의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반려견 생애주기 및 질병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메디푸드 정기구독 서비스 자 이런 아이템명을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에 넣는다면은 다음과 같이 창업 아이템명을 이처럼 6조 원 펫 헬스케어 시장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AI 생체 데이터 분석 기반의 초개인화 식단으로 해결하여 질병 예방률을 극대화하는 메디푸드 구독 플랫폼으로 한 번 더 디벨롭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펫푸드 제조 판매 솔루션이 이처럼 4차 산업 기반과 그리고 시장 규모 이러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반영하는 창업 아이템명으로 디벨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방점을 찍어 주셔야 하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사업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포인트는 이처럼 여기 밑에다가 나는 고객 인터뷰를 몇 건을 더 했다, 또는 매출이 이미 발생을 했다, 또는 제휴업체를 몇 군데 확보했다, 또는 MOU를 몇 개 확보했다 같은 이런 사업적 성과 또는 실행력을 이렇게 창업 아이템명 밑에 이렇게 가로 열고 넣어주시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창업 아이템명을 보더라도 이 팀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팀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겠는데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사업계획서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창업 아이템 개요, 즉 요약 페이지를 얼마나 잘 읽고 쉽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창업 아이템 개요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장에 그대로 맞춰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 아이템 개요는 한 두세 장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심사위원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비주얼을 반영해 주면서 또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낮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심사위원도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 즉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고객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구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꼭 집어드린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핵심 고객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핵심 문제와 해결 방안이 온라인이 돼가지고 심사위원이 봐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MVP나 이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고객 검증 결과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아이템 개요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초창패나 청창사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적 성과가 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MVP 프로토타입 이외에도 사업적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심사위원 분들은 이 본문의 중요도에서 무엇보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의 순으로 중요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문제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 구성인데, 많은 분들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작성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성장 전략과 팀 구성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쓰는 내용은 팩트, 즉 여러분들이 발견한 증거,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고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내가 제시를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성장 전략,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이 팀 구성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의 서류 심사 탈락 여부가 거의 90% 이상이 저는 결정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부분에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시는 게 저는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팩트, 즉 우리가 발견한 증거와 사실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심사위원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판단하기 좋은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온 게 팩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온 그 팩트들이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팩트를 논리 정연하게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은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알고 싶어하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인식에서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의식의 흐름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창업하려고 할까? 라는 이 창업의 배경. 그렇다면 이 창업의 배경에서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이 분야가 요즘 최근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인지, 즉 핫한 영역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만약에 핫한 영역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는 목표 고객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고객의 문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거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논리 정연하게 증거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시고자 하는 해결 방안이 앞서 정의된 문제 정의와 온라인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은 따라가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의식의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논리 정연하게 구성을 한다면 심사위원분들은 이 문제인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시 근거와 그리고 팩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현 가능성에서 심사위원들이 또 알고 싶어하는 의식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즉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정의한 고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고객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즉 우리는 앞서 정의한 문제가 시간의 문제 또는 비용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기능들이 이 시간의 문제를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는지 또는 비용의 문제를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에 어떠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준비 단계와 여기에 대한 고객 반응이 있는지, 특히 이 고객 반응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특허를 포함한 기술 보호 요소를 충분히 방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와 시각화를 통한 심사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서 작업의 스킬이 좀 어려우시니까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구조화가 무엇이고 시각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와 시각화에 대한 접근법은 일단 대주제에 소주제가 3개가 있다면 소주제별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상세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상세 주제 1개당 3줄에서 5줄 정도의 개요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개요식 텍스트 밑에 증거 자료를 이처럼 통계 자료나 그래프, 인터넷 기사, 고객 인터뷰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앞서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이 문제인식에서 갖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인식이 대주제이고, 문제인식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의식의 흐름의 각각의 꼭지점들이 소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주제 하나당 여기에 들어오면 상세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려견 펫푸드 쪽이에요. 자, 왜 창업하려고 할까에 대한 소주제는 사실은 창업 배경이라는 소주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창업 배경이라는 소주제의 상세 주제를 보면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상세 주제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동물병원에서 근무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상세 주제로는 반려견의 식이 습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세 주제별로 이렇게 두세 줄에 이런 세부 내용들을 개요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기존 동물병원에서의 근무 경험은 3년간 동물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하였고, 또는 연간 100마리의 반려견을 치료함, 이처럼 개요식으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 증거자료 등을 여러분들이 이처럼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게 개요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조화하고 이게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AI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처럼 원문을 많이 뽑으셨을 겁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는 거의 광탈각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요식과 그리고 이 개요식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문서 스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처럼 구조화를 좀 더 시켜주시고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처럼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업계획서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사위원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를 한번 짧게 공유를 드리고 이후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고 해야 되는지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모든 프롬프트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고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